네, 정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상담 받으시는 분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실제 수능 성적으로 정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실제 원서 접수 전까지는 상황이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뭐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제 수시 추가 모집이 끝나고 나면 2월 인원이 넘어옵니다. 앞서 이제 김태용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그 경쟁률 또는 합격선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전까지 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좀 신중하게 지원 전략을 세워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수능을 치른 졸업생 남자의 엄마입니다.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이제 네. 두 번 치른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네. 처음보다 잘 봤나요? 네, 점수는 지난번에 워낙 못 봐가지고요. 아, 네, 조금 어르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동안 이제 한 해 동안 준비하면서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꿈꿨던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점수가 많이 안 나온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에 맞춰서 학교랑 학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의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부터 알아볼까요? 예, 먼저 학생의 내신 점수 3개 학년 6개 학기에 대한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교과 4.5등급, 수학 2.4등급, 영어 4.2등급, 과학 4.5등급에서 주요 4개 교과 평균 등급은 3.9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능 점수인데요. 국어 A형 표준 점수 119에 3등급 받았고요. 수학 B형 표준 점수 124에 1등급, 영어 표준 점수 130에 1등급, 과탐은 물리 1과 지구과학 1을 응시했는데요. 물리 1이 표준 점수 66에 1등급, 지구과학 2가 표준 점수 61에 3등급 받아서 표준 점수 단순 합계 총점은 500점이고요. 평균 등급은 1.8등급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어딘가요? 학생의 희망대를 살펴보면요. 가군에는 경희대죠.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또는 서울시립대 통계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다음 나군에는 한양대 건축학부, 다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중앙대가 모집 방법이 바뀌었는데 단과대 모집을 해서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표준 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백분위 쪽을 보시면 수학과 영어와 물리 1까지는 백분위가 96으로 높은데 나머지 이제 국어 A와 그다음에 지구과학 2가 백분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은 좀 부족하고 이제 세 과목은 좀 우수한 그런 어떤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어떤 정시 상담을 위해서 지원 포인트를 좀 먼저 짚어주시죠. 이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동점자 대비해서 수학 및 영어 성적이 일단 우수한 편이니까 보통 이제 자연계는 이제 수학하고 과탐 비중이 큰 경우인데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 수학하고 영어를 우수한 정도를 잘 고려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보통 상위권 대학 경우에서는 가군 또 나군에서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적정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의 지원 자격 신분이 졸업생이다 보니까 재학생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적정 또는 안정 지원 대학을 2개 이상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정시 지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영역별 조합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좀 찾아주실까요? 예, 먼저 영역별 조합에 대한 점수를 수능 반영 비율별 득점 및 상위 누적 상황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능 성적의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가 100분위로 나눠지는데요. 학생의 경우에는 국수형과 4개 영역 표준 점수 합계는 500점인데 상위 누적을 제가 5.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영탐은 381점, 2.0%, 국수형은 373점, 5.7%로 성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요. 국수형탐 기준에서는 4.8%, 수영과 1.9, 국수형 4.7에서 학생이 이제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국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국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성적이 조금 더 낮게 나오고 국어가 빠진 상태에서는 성적이 좋게 나오는 사항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능 동점자 대비해서 영역별 성적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타나듯이 학생의 표준 점수 500점이고 동점자 대비 500점과 비교했을 때 국어 A형이 이제 동점자 대비해서 7점 정도가 부족하고요. 수학 B형과 영어 영역은 동점자 대비 3점씩 각각 유리합니다. 더 남는다는 얘기죠. 과탐도 1점씩 남는 상황이어서 보통 이제 자연계로 반영하는 비중일 때는 학생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수능 영역별 반응 비율 기준에서 또 학생의 유불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연계에서 가장 많이 반영하는 비율이 국수형 탐물에서 2대 3대 2대 3, 또 국수형 탐 기준에 2대 3대 3대 2 이런 반응 비중이 많은데요. 이런 비율로 학생의 득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국수형 탐 반응 비중이 2대 3, 2대 3인 경우에서는 500.4점으로서 상위 누적이 4.9% 추정되고요. 국수형 탐이 2대 3대 3대 2일 때는 501.6점으로 좀 더 올라가죠. 4.5% 정도로 누적이 추정됩니다. 국수형 탐 기준에서 수학과 영어가 좀 더 나아진 경우에서는 501.0점, 4.7% 추정되고요. 동일 반영일 때는 5.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반영 비율일 때가 지금 제일 낮게 나온 거죠.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상담을 나누다 보면 합격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상향, 소신, 적정, 안정이라는 단어들을 쓰게 될 텐데요. 선생님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학생을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한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달리 사용하시게 되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혼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상담 선생님들께서 모두 이제 같은 용어를 좀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저희가 상향, 소신, 적정, 안정이라는 네 가지 용어를 사용할 텐데요. 이제 합격 가능성이 10에서 20% 정도로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되면 상향이라는 판단을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 가능성이 30에서 40%, 그래서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소신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50에서 60%, 그래서 뭐 최초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그때는 이제 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고요. 이제 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뭐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학들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 알아볼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먼저 정시 희망 가군 경희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군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학과인데요. 모집 인원이 올해 22명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는 10월 28일부터 30일날까지 있고요. 작년도 경쟁률이 3.71대 1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수능 전형 방법은 수능 100%고요. 영역별 반응 비율은 국수형 탐 기준에서 국어 20에 수학 35, 영어 25에서 수학과 영어 반영 비중이 큽니다. 다음에 과탐이 20 정도 반영되고요. 자, 학생의 환산 점수로 경희대 기준으로 저희 계산해 보니까 500.4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 표준 점수 기준에 502점 정도가 합격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학생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보통 추가 합격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학생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 점수대로 들어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더 학과가 좀 경쟁률이 치열하게 몰린다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추가 합격까지 고려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는 아마 소신 지원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구는 한양대 건축학부네요. 네, 다음 나군 한양대 건축학부도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인은 10명이고요. 전년도 경쟁은 8.1대 1 됐습니다. 전형 방법은 수능 90에 학생부 10인데 학생부 반응 비율 10은 대체로 실질 반응 비율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수형 탐 반응 비율은 2대 3대 2대 3이고요. 학생의 한전 점수 역시 500.4점인데 한양대는 이제 나군 경우에는 900점 수능 만점에 학생부 100점 만점인데요. 수능 900점 만점으로 한양대 기준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과탐 2 가산점까지 적용해서 850.47 나왔고요. 학생부 점수는 99.08점 나왔습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학교체 평균 507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실제 학생의 한양대 한산 점수 기준으로 살펴본 기준에서도 약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점수 차로서 약 3점 정도 차이가 나타나서 상당한 정도의 상향 지원은 아니지만 약간의 상향 지원에 해당되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군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입니다. 모집은 32명이고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공과대학으로 단일학부로 모집하는 것은 올해 다군에서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 방법 수능 100%고 수능 영역별 반응 비율은 한양대와 동일하게 2대 3대 2대 3입니다.
학생 한 점수 500.4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다군에서 창의 ICT 공과대를 처음 신설하기 때문에 작년도 입시기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올해 입시 기간에서 예상하는 점수대를 보면 보통 다군의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은 대략 평균 점수 800점 기준에 507점에서 좀 높게 예상하는 데는 510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봤을 때 학생 점수 500점 정도 돼서 약간의 상향 정도, 특히 이제 점수가 조금 더 가나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되면 특성상 상향 지원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비교적 전략을 좀 잘 짜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나군과 이제 다군에서 약간 이제 상향이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외부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나 외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학생의 이 성적대 표준 점수 한 500점 전후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지원 전략 세우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정훈 선생님께서 조금 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추천해주실 대학을 몇 군데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정시 추천 대학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각 군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군입니다. 가군의 소신존으로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소신이라고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것은 아주 상향 지원은 아니고요. 추가 합격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소신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희대 정보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캠퍼스 일반 자연대학과 점수는 학생은 어느 정도 적정 지원이 된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다음 적정선호는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이 정도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안정지원은 건대 기계공학과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군입니다. 보통 이제 가군에서 어느 정도 적정 지원 대학을 선택했다고 보면 하나 상향으로 조금 더 쓸 수는 있는데 그 상향선으로 한은의 건축학부를 들 수 있고요. 적정선으로는 경희대 기계공학과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안정선으로는 서울과학기술대 화공생명공학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군입니다. 다군의 적정선호는 상향으로는 중앙대 창의 ICT 공과대학 정도를 볼 수 있고요. 적정선호는 홍익대 건축학부 1, 안정선호는 아주대 전자공학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가나 다군별로 이제 추천 대학을 살펴주셨는데요. 선생님,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나군의 경희대 기계공학과를 일단 볼 수 있겠는데요. 학생이 이제 적정 지원이다, 아니면 적정과 또는 안정권에 가까운 지원 대학을 하나 정도 설정을 해줘야 조금 다른 권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시 추천 나군 경희대 기계공학과는요, 올해 모집인은 50명입니다. 전년도 경쟁률 4.5대 1이었고요. 수능 100% 전형이고 반영 비율상 앞에서 경희대 공대가 동일하죠. 20, 35, 25, 20입니다. 학생 한 점수 500.4점, 작년도 입시 결과 497점 정도 예상이 되어서 통상적으로 합격선과 비교했을 때 3점 이상 정도 높은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 요즘에 중경시 라인이 조금 더 몰릴 수 있다라는 정도도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 합격선에 걸리든지 아니면 많이 몰린다고 했을 때 적어도 1차 추가에는 될 수 있는 아마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군의 경희대 기계공학과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어머니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예, 혹시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근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네. 보통 이제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이제 취업을 고려해서 취업이 보장되거나 장학금이 많이 투여가 되는, 투자가 되는 학과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통상 이렇습니다. 보통 중앙대라든지 한양대 다이아몬드 학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4년 장학금이 보장되는 학과가 있는데 그런 대학들 경우에서는 우리가 합격을 우선시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 학과보다 점수가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거기에 저희가 상위권 대학을 하는 예를 들었지만 중위권 대학 경우에서도 특성학과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많은 학과는 통상적인 학과 합격성보다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보통 이공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특히 재수생 이런 입장에서는 일단 합격을 우선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과 지원할 때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특성학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연계 공대 쪽에서는 흔히 취업이 잘 되는 과가 꽤 많습니다. 그죠?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많다 보니까 이런 과를 보통의 이제 우리가 주요 대학선에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취업까지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로 후에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아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특성화학과에 대한 설명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특성화학과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살펴보시면 조금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시니까 정시 지원 전략이 좀 그려지시나요?
아, 네. 네.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네. 수능 점수로 상담을 해드리긴 했지만 끝까지 변수들은 확인을 직접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오늘 상담한 내용 자세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상담 이렇게 마치고 저희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광고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